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마존이 소개하는 국내 무협의 세계 잘 감상하고 있나요? 오늘도 작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좌백의 하급무사입니다. 발표 작품마다 늘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독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기에 읽기 전에 무척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림에서는 무공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무협소설의 기조이지만 좌백은 이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공이 중심이 된 소설도 좋지만 대다수 서민들이 공감하면서 읽을 만한 무협은 없을까? 고민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 나온 게 바로 하급무사입니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특징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국내 무협계의 최초의 생계형 무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협소설 읽으면서 주인공이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생계를 고민하는 작품 보았나요? 혹시 본 작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근에 읽었던 광마회기의 주인공 이자아가 하층민들의 생계와 살림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무협에서 주인공이 생계 문제를 고민하고 고생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협소설의 중심이 복수, 무공, 기연, 미인과의 로맨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재들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바쁜데 생계 문제로 고민하는 찌질한 주인공을 다룬다는 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대개의 무협소설들은 아예 이러한 장면을 다루지 않거나 묘한석이나 금강석과 같은 보석들을 입수해서 억만장자가 되거나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자 스폰서나 부하들이 있는 설정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좌백은 다릅니다. 주인공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변변한 무공도 없고 돈도 없는데 상납할 곳은 많아서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인 거죠. 주인공이 죽으림을 다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생계형 무협소설 하급무사. 도대체 무엇이 매력인지 함께 빠져들어가 볼까요? 작품의 이야기 시점은 좌백의 작품 소림쌍괴의 괴물승려 공명과 공심의 출도가 끝난 후 8년 뒤이고 다른 작품 구대건파가 시작하기 12년 전입니다. 좌백이 구상했던 구룡쟁패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9영웅 중 철혈문주 군유명이 본격적인 무공을 익히기 전 흑도의 최하층에서 박박기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장천은 원래 글깨나 읽고 권력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난독증으로 글을 못 읽습니다.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아버지의 관심이 끊기자 한량으로 지내던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뒤에서 힘을 써준 덕분에 옥에서 사망한 다른 죄수 장천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추록합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흑도 고수와의 인연으로 유주의 흑도 방파 회서방의 최하급 무사가 됩니다. 흑도 방파의 구조와 운영 원리는 피라미드식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본파가 있고 본파 밑에 직계 하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2차, 3차, 4차로 계속 하부 조직을 둡니다. 하부 조직은 독자적인 사업을 벌여 상부 조직에 상납해야 합니다. 위로 갈수록 몸도 편하고 생활도 한결 나아지는 구조입니다. 유주에는 회서방과 철마르체라는 강력한 방파가 대립 중입니다. 회서방 아래에는 협골당, 협골당 아래 순이방, 순이방 아래 독사굴이 있는데 장천은 이 중에서 독사굴의 신임 무사로 들어갑니다. 위로 상급 조직이 3개나 있으니 상납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천은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생활을 하죠. 그러다 회서방과 철마르체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우연히 회서방 고위급 인사들이 포함된 작전에 끼게 되어 큰 공을 세웁니다. 그 대가로 방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해서 순이방 무사가 되죠. 지금으로 따지면 3차 하청업체 신입사원에서 졸지에 2차 하청업체 과장으로 발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호말년을 여동생으로 거두는데 이 소녀가 똑똑해서 장천의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초고속 승진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돈이라고는 벌어본 경험이 없는 장천은 순찰구역에서 얻는 수익으로 부하들 월급을 주고 상급 조직에 상납도 해야 하며 생활비도 벌어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명절 때 주는 보너스, 경사와 조사 때 보내는 봉투, 관리들에게 줄 뇌물들을 따져보니 오히려 엄청난 적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하급 무사로 살고 싶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장천은 어떻게 수지를 맞출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에 빠진 장천을 구한 결정적인 힘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흑도의 생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장천을 위해
부하들과 상사들이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것이죠. 장천은 똑똑했기에 금방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부하들을 적성에 맞는 위치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경쟁 조직의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군문 출신의 할비자와 고개사 출신인 필시 파령제를 끌어들입니다. 부족한 수입을 메꾸기 위해 무리민들은 상상도 못할 장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순찰구역에 의원을 내기로 한 거죠. 그가 무리민이 아니고 서생 출신이기에 생각할 수 있는 타겟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장천은 살인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조직의 수장이 되는 순간 자신이 흑도에 머무는 한 살인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이방의 지역 라이벌 최이사 당주를 기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최이사 당주를 죽이고 방의 위세를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아 순이방 1급 무사에서 3단계나 승진하여 회서방 2급 무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장천이 알게 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중급 무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조직의 위로 올라가는 장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천은 원래 서생 출신이라 아는 무공이 전무합니다. 독사굴의 하급 무사가 된 다음에 거리의 약장수 무적거검에게 팔방풍우라는 권법을 배우지만 기초적인 호신술에 불과합니다. 순이방 무사로 승진한 후 무력이 필요해지면 부하들에게 의지합니다. 장천의 본격적인 무사로서의 성장은 이 작품의 연작인 중급 무사에서 시작됩니다. 좌백이 기획한 무사 시리즈는 하급 무사, 중급 무사, 상급 무사, 그리고 특급 무사로 이어질 계획이었으나 현재 중급 무사에서 작가 사정으로 연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천의 성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다른 작품 구대건파에 등장하는 그의 미래 모습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대건파에서 장천은 가명으로 사용합니다. 구대문파 명숙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군유명이라는 본명을 드러냅니다. 초극의 무공을 기반으로 철혈문을 강북 대표 문파로 성장시킨 주역이라고 소개됩니다. 그의 벼로가 철권인 것으로 봐서 하급무사에서 거론된 철마륵체주 조양의 단열철권에 얽힌 비밀을 풀어 기연을 만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평범한 서생에서 갑자기 1급 고수가 된 철마륵체주의 무공연원이 단열철권에 있다는 사실을 안 절건문의 무리민들이 단열철권의 행방을 찾으려 애를 쓰지만 이런저런 우연과 행운이 겹치면서 결국 장천의 수중으로 들어가거든요. 하급무사의 시작은 소림쌍괴의 난을 거론하면서 시작됩니다. 쌍괴가 소림사로 들어가고 5년이 지난 후 강북 구패 중 하나였던 절건문의 젊은 장문인 호연조강이 세력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왕찬을 초빙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막을 올립니다. 이들이 뜻을 합하기로 결정한 3년 후 300리 떨어진 유주관하의 감옥에서 장천이 석방되지요. 그 이후로는 줄곧 장천의 고난과 성장 과정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왜 절건문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의아합니다. 너무 안 나오니까 나중엔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러다 사권 말미에 그동안 절건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잠깐 나옵니다. 절건문은 구패 중 하나인 쾌의당을 밀어내고 세력을 확장 중입니다. 현재는 구패 중 상위 3위 안에 드는 칠성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절건문의 수석군사 왕찬과 그의 누이 동생 왕소저가 장천과 단열철권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급무사의 결말과 구대건파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장천은 결국 단열철권의 비밀을 풀고 절건문을 비롯한 강북의 구패를 패배시킨 후 철혈문을 세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찬의 여동생 왕소저와도 인연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무사는 장천의 일대기를 통해 성장과 자아실현, 운명에 대한 도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볼 수 있는 권력과 사회의 계층 구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의 표현을 통해 독자들의 몰입과 공감을 더합니다. 하급무사가 다른 무협소설과 확연히 다른 점은 주인공의 비범함이 무공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간성과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협소설의 전형적인 공식을 탈피한 셈이죠. 장천은 뛰어난 무공도 대단한 출신 성분도 없지만 날카로운 관찰력, 냉철한 판단력, 부하들을 감복시키는 따뜻한 인간성으로 차근차근 목표를 실현합니다. 흑도 사회의 계층 구조는 수천 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생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어 우리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장천이 조직의 수장이 된 후에는 조직 생존과 기강을 위해서라도 원치 않는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조직 사회의 냉정하고 치열한 경쟁의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이하보다는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며 성장과 자아 실현의 의미, 성공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20대 후반에서 40대가 훨씬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아 실현에 대한 고민, 부하 직원의 관리, 경영의 어려움 등 현대의 사회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로서 좌백의 원숭미와 주제에 대한 고민이 돋보이는 이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천이 겪는 고난과 갈등, 극복 과정은 우리 삶과 무척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로 사는 것인가 등의 철학적인 질문들과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학음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좌백은 학음무사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학음무사인가요? 그리고 어떤 특급무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학음무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장천을 통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독서의 여정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지금보다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작품을 읽은 귀중한 시간에 대해 충분한 선물을 받은 셈이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